안녕하세요. 한 살 더 먹고 뵙습니다. 네, 오늘 소멸시효 할게요. 교재는 333페이지 펴세요. 민법 총칙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송상 용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보시면 친숙해질 거고, 저희 시험은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쉽게 나옵니다. 자, 337페이지 펴시고 나머지를 칠판 좀 보세요. 민법에는 시효라는 게 있대요. 시효는 시간이 갖는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이런 시효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물권법에서 배우게 될 취득시효가 나오고, 오늘 배우게 될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대요. 어찌됐든 간에 시효의 제도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하나 취득시효, 두 번째는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시간이 갑니다. 시간의 경과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권리가 취득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취득되는 걸 뭐라 한다? 취득시효라 부르고, 소멸시효는 역으로 갑니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합니다. 시간의 경과만 가지고도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라는 제도를 뭐라 한다?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간의 경과만 가지고도 권리가 취득되고 소멸되는 것을 뭐라 한다? 시효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정도의 뜻은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시간의 경과만 가지고 없던 권리가 생기고 있는 권리가 없어지냐, 이런 쟁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다음 장 넘어와서 보시면 338페이지 보시면 왜 이렇게 똥딴지 같은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 안정성의 확보. 두 번째는 입증 책임의 곤란. 세 번째는 권리 불행사에 대해 뭐라고요? 제재. 칠판 보세요. 하나의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한테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 시점이 예를 들어 볼게요. 1960년 3월 1일 날 시골에 있는 갑이 시골에 있는 옆집 주인에게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팔았으면 매수인은요, 돈 치렀으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며칠이라고요? 3월 1일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등기소가 자기 집에서 40km 밖에 있어요. 그럼 옛날 관념에 의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만 주면 되고 땅을 넘겨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등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가려면 한참 40km 걸어가야 돼. 지금 때는 언제라고요? 60년 3월 1일이라고 지금. 그래서 매수인께서 매매대금 치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습니다. 물론 뭘 안 되어 있다고요? 등기는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제식대로 표현할게요. 동네 사람들은 이 땅을 누구 땅으로 알아요? 갑의 땅으로 알아? 을의 땅으로 알아? 을의 땅으로 당연히 압니다. 다만 뭐가 안 됐을 뿐이라고요? 등기가. 시간이 한참 지나갑니다. 2020년. 그로부터 60년 뒤에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현재 이 땅은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요? 갑 앞으로 등기가 남아있네.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최근에 갑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란 사람의 A라는 아들 올해 몇 살이에요? 갑의 아들 올해 A가 있는데 A가 몇 살이겠냐고. 대충 70 맞겠죠? 대충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못 들어본 땅이 하나 발견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아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땅이 있는 사실을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왜? 아버지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내 땅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들이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보지 못한 땅이 발견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동네, 노인, 올해 90 먹은 할아버지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A는 을한테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유는 잘 모르겠고 이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땅이네요.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을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을의 심정은? 환장하지? 아니? 환장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보세요. 매수인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옵니다. 매매했다는 증거가 있어 없어? 증거. 계약서 있겠어 없겠어요? 없었겠지. 이 정도 시간이면. 증인 있어 없어? 싹 다 죽고 혼자 남은 거야 지금.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있어 없어? 증명할 길이 없다고요. 됐나요 지금? 이랬을 때 잠깐만 너 이 땅을 몇 년 이상 20년 이상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평화롭고 공연하게 저면 그 사실만 가지고도 실제로 그 땅이 갑의 땅인지 을의 땅인지 진실은 묻는다 묻지 않겠다. 진실은 묻지 않고 현재 을이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을 너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취득시효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시효는 진실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일정한 그 사실만 가지고도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취득시효나 소멸시효라고 부른다. 또 내지는 뭐세요? 핸드폰 회사에서 저 설신재에게 혹시 우리는 다 아시겠는데 삐삐라고 들어보셨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삐삐 압니다. 삐삐 월 요금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10,000원? 1992년 3월 1일 날 삐삐값 미납을 이유로 해서 지금 와가지고 2023년 30년 지나서 저한테 그 당시 30년 전에 삐삐값 한 달 미달했다고 청구하면 저 심정 어때요? 심정 어떻겠냐고? 아니 또 환장하지. 왜? 핸드폰 값 냈다는 증명 제가 입증할 수 있어 없어? 입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많은 받을 채권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만 가지고도 네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냐. 그래서 입증 책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증명이 어려워요. 지금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때 그 사실만 가지고도 진실은 묻는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취득시효나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얘기가 법적 안정성 확보에 있고 두 번째는 입증 책임의 곤란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권리 불행사에 대한 뭐라고요? 제재의 의미를 지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칠판 좀 보세요.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가 소멸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모든 권리를 취득하거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권리는 종류가 돈에 관계된 재산권이 있고요. 재산권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재산권만 시효로 취득하고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지 재산권이 아니라면 이것은 취득시효나 소멸시효에 걸릴 일 없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거예요. 다시 시효는 일정한